여러분, 중국이 우리의 서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을 5,000톤급 군함과 무인 잠수정 수십 척을 끌고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민간 어선들이 작업 중인 바다에서 어뢰와 함포를 쏘아대며 금방이라도 싹 쓸어버릴 것처럼 침략해왔습니다. 단장님,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우현 150m 근접 폭발. 쾅! 물기둥이 솟구치며 함체가 흔들렸어요. 이어 적함의 76mm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우리 3,000톤급 함정으로 2배나 큰 적함과 무인 잠수정 떼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한 발만 잘못 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대응으로 거대한 침략 함대를 물리친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저는 서지원, 46, 해양경찰청 서해기동함대 단장입니다. 그날 새벽 2시 31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시작됐죠. 비상벨이 울렸을 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6년간 바다에서 일하면서도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거든요. 상황실로 뛰어들었을 때 레이더 화면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서해 바다의 붉은 점들이 우글우글했어요. 마치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신호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단장님, AIS 미식별 함정 다수 포착됐습니다. 속력 28에서 35노트로 고속 접근 중이에요. 음파 탐지 김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그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더 끔찍했습니다. 선두에 무인 수상정 8척, 그 뒤로 3,000톤급 함정 6척, 5,000톤급 한 척이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수중에서도 낯선 저주파가 톡톡 치며 올라왔습니다. 저건 무인 잠수정 신호입니다. 음파 탐지 김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편대는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계획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경고 방송 개시. 고속단정은 민간어선 대피 유도. 한비토는 교차 차단, 서라버로는 좌현에서 취갑 준비. 확성기를 통해 제 목소리가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 현재 위치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 무인체와 군함의 집단 투입은 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시 감속 정지하십시오. 그러나 응답은 없었어요. 대신 선두 무인 수상정들이 등화만 번쩍이며 진로를 바짝 좁혀왔습니다. 마치 도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뒤편 5,000톤급 함정에서는 발광 신호가 깜빡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탐사가 소리쳤어요. 수중의 캐비테이션 급증. 경량 어뢰 추진음 유사한 신호 포착. 거리 2,000m.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어뢰. 그 한마디가 상황실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26년간 바다에서 일했지만 실전 어뢰 위협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뢰 경보. 닉시 전개. 체프 플레어 준비. 한비토 선미에서 유인 기망기가 물살로 뛰어들었어요. 견인 디코이가 물살을 가르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그 작은 장치에 달려 있었거든요. 초록 표시가 레이더 하단을 스쳤을 때 우현 30도 수역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쾅! 수면이 솟구치며 충격파가 선체를 두들겼어요. 온몸이 흔들렸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근접 폭발. 피탄 없음. 손상 경미합니다. 함교에서 보고가 올라왔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어요. 이건 경고였거든요. 다음엔 정말로 마칠 수도 있다는. 그때 상대편에서 76mm로 보이는 함포가 움직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2발, 수면 전방에 2발을 쏘았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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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둥이 한비토 선수 200m 전방에서 솟았습니다. 명백한 위협 사격이었죠. 포연이 바람에 휘날리는 걸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교전 규칙을 지켜야 했어요. 이 수역은 충돌 회피가 대전제였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을 그으면 안 됐습니다. 서라버로, 공중기폭 설정. 상대 선수 좌전방 해면 300m, 경고탄 2발. 우리 함포의 포신이 어둠을 찢었어요. 공중에서 터진 섬광이 상대 진영 앞에 흰 비막을 깔았습니다.
무인 수상정들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분쟁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시험당하고 있었어요. 26년간 지켜온 이 바다가 위험에 빠진 거였습니다. 수중에서 다시 어뢰가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두 발이었어요. 한비토가 좌현으로 기울며 외포를 타고 미끄러졌습니다. 직후 우현 150m에서 연속 수중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스록 경고 패턴, 수중 억제 투하. 표적은 우리 선박 전방 500에서 700m, 신폭 얕게, 깊은 곳에서 연속 타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살상 의도가 아닌 접근 억제였어요. 음탐 화면에 불규칙 고주파가 푸석 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운 바다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공중에서 다른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KF-21 편대가 이륙한 거였어요. 단장님, 서해 상공에 우리 독수리 편대 도착 예정 시간 10분입니다. 상대 측 제26 내대 추정, 북서편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즉시 공군 지휘 주파수를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서해 기동전단. 제공권 충돌 방지, 교전 규칙 자위 한정 확인 바랍니다. 독수리 편대 확인. 경고와 차단, 교전은 적 선제 공격 시에만 합니다. 그때 바다 위 라디오에서 둔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였지만 우리말로 통역되어 들려왔습니다. 한국 해안부대, 당신들이 중국 작전 구역에 있다. 정지하라, 아니면 조치를 취하겠다.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작전 구역이라고요? 여기는 우리 바다였어요. 저는 또렷하게 받아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고 양국 협정에 따른 잠정조치 수역입니다.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작전을 중단하고 물러나십시오. 무력 확전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치 답하듯 상대 76mm가 다시 불을 뿜었어요. 이번엔 한비토 선수 좌전방 120m였습니다. 포연이 바람에 휘날리는 걸 보면서 온몸이 경직됐어요. 포술장이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습니다. 전단장님, 근접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체 보호 사격 허가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간 어선 9척이 아직 대피 중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사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위험한데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해상 충돌이 아니었어요. 한 발만 잘못 쏴도 전면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쾅! 또 한 번 수면 기폭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황급한 보고가 들렸어요. 좌현 후방, 상대 무인 수상정 2척 급접근, 충돌 위험, 고속단정 출동, 와이어 커터 투하, 물리적 차단. 검은 물살을 박차고 들개 같은 고속단정 2대가 튀어나갔어요. 선두단정 조타수가 외쳤습니다. 좌현 더. 드론 카메라 화면에서 고속단정이 무인 수상정 진로를 칼날처럼 비스듬히 파고드는 장면이 보였어요. 무인 수상정이 궤도를 틀며 흩어지는 사이 갑판수 둘이 부표형 차단기를 던졌습니다. 로프가 탁 걸리며 무인정 한 척이 선체를 들썩였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총이나 포탄이 아닌 로프와 부표로 말이에요. 상황실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공중, 우리 편대 도착. 독수리 1호, 1000m 고도에서 원형 경계. 상대 2만 피트에서 하강 시작. 상공 주파수가 활활 달아올랐어요. 한국 전투기, 돌아가라. 마지막 경고다. 미확인 제26,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잠정구역 상공에서 충돌 경로로 진입하고 있다. 분리를 유지하라. 1만 피트 아래로 내려오지 마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좀 더 굳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1만 피트를 유지한다. 바다 위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상대 5000톤급이 미세하게 속도를 떨구며 진영을 벌렸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음탐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수중 재접근, 단발, 속도 느림, 유도 초기화 신호 감지. 저는 간헐적으로 떨리는 점을 노려봤습니다. 경고용 소형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숨을 들이쉬며 명령했습니다. 수중 억제 한 번 더. 심도 얕게 300에서 500. 우리 선수 전방만 스치게.
아스록 경고 패턴이 다시 한번 물기둥을 올렸어요. 곧장 비상망에 합참 주파수가 붙었습니다. 서해 기동전단 합참. 상대 측과 한라인 연결. 쌍방 자제 촉구 중. 현재 위치 유지. 추가 사격 중지 권고. 저는 씹듯 대답했어요. 확인. 우리 측도 사격 중지. 단, 어뢰 위협 시 즉시 자위 조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상대는 잠정조치 수역의 애매함을 악용하고 있었거든요. 겉으론 어민 보호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거였어요. 상대 함포가 먼저 침묵했습니다. 무인 수상정대가 좌우로 흩어져 깊이를 바꿨어요. 음탐 스코프의 잡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상공에선 우리 편대와 제26편대가 10해리 분리로 원형 선회에 들어갔어요. 국제 주파수로 또렷한 브리핑이 흘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 모든 부대에 알립니다. 완화 진행 중. 5해리 분리 유지하십시오. 추가 무인 잠수정 발사는 적대 행위로 간주합니다. 잠시 뒤 상대 측도 짧게 응답했어요. 우리는 진영을 조정하고 있다. 5해리. 고동이 다시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갑판 위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숨을 골랐어요. 그러나 승리의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평화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격렬한 충돌이 잠시 가라앉자 상황실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간어선 9척이 간신히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자 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맞선다. 모든 단정 대기, 한비토와 서라버로는 차단 진영으로 전개. 수평선 너머로 5,000톤급적 호위함이 포신을 바다 위로 들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함체 위에는 깃발도 식별번호도 지워진 채였어요. 마치 유령선 같았습니다. 부함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건 어민보호선이라 주장하겠지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민보호선이라면 어뢰와 포탄을 쏘지 않아요. 저건 군사적 침투입니다. 우리 해경 3,000톤급 한비토는 고작 절반의 크기였어요. 그러나 선수 갑판에 선 장병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개미가 코끼리의 발 앞에 몸을 세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음탐 장교가 외쳤습니다. 좌현, 무인 잠수정 4대 집단 접근. 해저통신선과 어장표식 지점으로 향합니다.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해저통신선이 끊어지면 서해 전역의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지시했습니다. 예인소나 전개, 수중 음향 억제 개시. 저주파 충격음이 바다를 울렸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음이었지만 곧 화면 속 무인 잠수정들이 방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두 기는 심해로 가라앉아 버렸고 한 기는 수면으로 떠올라 고철처럼 뒤집혔어요. 회수 준비. 증거가 필요합니다. UDT 출신 혼성팀이 단정에 올라탔습니다. 대원 하나가 헬멧을 쓰며 소리쳤어요. 목숨 걸고 땡겨오겠습니다. 검은 물살을 가르며 단정이 폭풍처럼 튀어나갔어요. 탄환처럼 날아든 물보라 속에서 대원 둘이 갈고리로 떠오른 무인 잠수정을 붙잡았습니다. 적 함정은 그 모습을 보며 서치라이트를 집중시켰어요. 그 빛이 우리 단정을 비추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고 사격을 준비하는 듯 포신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서라버로의 76mm가 하늘을 향해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쾅! 공중에서 폭발한 섬광이 흰 장막을 펼치며 경고를 보냈어요. 저는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이 구역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작전 해역입니다. 추가 사격 시 자위권 발동합니다. 적 호위함이 잠시 멈칫했어요. 거대한 함정이 우리 작은 배들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인 잠수정 회수팀이 성공적으로 장비를 끌어올리자 상황실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들은 시험만 해본 거예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적 함정에서 다시 움직임이 감지됐거든요. 이번엔 더 많은 무인 잠수정을 투입할 기세였어요. 음탐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수중 신호 재탐지. 이번엔 12기. 전방, 좌현, 후방 동시 접근.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포위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스록 준비. 억제 패턴. 방금보다 넓게 뿌려라. 확인. 발사 준비 완료.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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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둥이 사방에서 솟구쳤어요.
이번에도 명중은 피했지만 함체가 세차게 흔들리며 모두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국제 주파수에서 다시 무전이 흘러나왔어요. 한국 부대, 당신들이 먼저 확전했다. 모든 아스록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저는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당신들이 민간 선박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추가 행동은 무력 적대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단하고 철수하십시오.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뒤이어 섞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양측, 여기는 공군 사령부다. 고도 유지, 교전 해제하라. 사격 허가 없음. 아까 출격한 우리 KF-21편대와 상대 제26 편대가 무전으로 서로를 향해 견제하는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충돌하지 마라. 고도 유지. 우리도 교전 의도 없다. 그러나 추가 위협 시 즉시 대응한다. 바다는 긴장된 정적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상대 호위함의 속도가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무인 잠수정 신호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번은 여기까지라는 메시지를 남기듯 말이에요. 저는 무겁게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오늘은 한 발 물러섰군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방금 전의 굉음이 아직도 귓속에 울렸어요. 그날의 서해는 조약과 현실, 그리고 용기가 맞부딪히는 전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작은 개미도 때로는 코끼리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걸요. 새벽 4시 10분, 서해 바다는 겉으론 잠잠했지만 수면 아래는 전혀 달랐습니다. 음탐 화면이 붉게 번쩍이며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장님, 다중 신호 포착, 최소 12기, 집단 편대 형식입니다. 해저 케이블 라인으로 바로 향하고 있어요. 순간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그곳은 서해 전역을 감시하는 해저 센서망의 심장부였거든요. 만약 손상되면 군사와 민간 통신망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더 소름 끼쳤습니다. 수중 드론들이 마치 훈련된 무리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직선 항로, 등간격, 일정한 속력. 그 모습은 날선 칼날이 심해 속에서 곧장 우리 심장을 겨누는 것 같았어요.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어뢰로 제거합시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여기서 실탄을 쓰면 바로 전면전이에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바다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손 놓고 있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한 발만 잘못 쏴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특수장비반을 불렀습니다. 고주파 음향 억제기 준비하세요. 자기섬광 부표도 동시 전개합니다. 단장님, 아직 실험 단계 장비입니다. 효과 보장 못해요. 지금은 실험할 때가 아니라 쓸 때예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검증되지 않은 장비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곧 수면 위에 작은 부표들이 투하됐어요. 초록색 불빛을 깜빡이더니 곧 귀를 찢는 듯한 초저주파가 바닷속을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자기섬광이 번쩍이며 심해를 파고들었어요. 음탐 화면을 보던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잠시 후 무인 잠수정 무리들이 갑자기 진로를 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동작을 멈추고 해류에 휩쓸려 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센서망을 향해 돌진했어요. 효과 불완전, 반만 막혔습니다. 저는 치아를 악물었어요. 고속단정 추가 투입, 남은 녀석들 물리적으로 차단해. UDT 팀이 단정을 몰고 출격했습니다. 수중 케이블 지점을 향해 질주하더니 음향 장비를 추가로 투하해 벽을 세웠어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닌 과학기술과 용기로 말이에요. 남은 무인 잠수정 5기가 방향을 잃고 선회했어요. 하나는 추진기가 멈추며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적 호위함이 우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포신이 미세하게 우리를 겨눴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이번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음탐 장교가 보고했어요. 수중 신호 사라집니다. 전부 철수 중인 듯해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피는 안 흘렸군요. 하지만 저들은 언제든 다시 올 거예요.
우린 지금 겨우 칼끝을 막은 거예요. 그때 부함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단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비살상 장비만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는 총칼이 아닌 기술과 지혜로 승리한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방식이었어요.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전투의 끝이 아니라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침묵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구나. 앞으로는 총과 포탄만이 아니라 기술과 지혜로 싸워야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5시 20분, 수평선 위로 희미한 빛이 번져오자 거대한 적 호위함이 다시금 전속으로 전진했습니다. 파도는 그 압력에 짓눌려 거대한 장막처럼 밀려왔어요.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장님, 저놈들. 이번엔 진짜 들이받을 것 같아요. 저는 흔들림 없이 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막아요. 우린 다윗이에요. 놈들은 골리앗이고요. 하지만 돌멩이 하나면 충분해요. 3,000톤급 한비토와 서라버로는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적 호위함의 진로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배의 크기는 상대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배들의 선수는 단호히 버티고 있었어요. 전선원, 충돌 대비. 포시는 하늘로, 하지만 레이더는 적 선수에 고정하라. 명령이 울려 퍼지자 한포는 위협 사격 자세를 취했으나 방아쇠는 당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쏘지 않는다는 굳은 원칙이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국제 주파수에서 긴장이 터졌습니다. 한국 함정, 비켜라. 마지막 경고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응수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우리는 잠정구역에 있어요. 추가 전진은 침략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잠시의 정적 후 상대 측에서 신경질적인 응답이 흘렀어요.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막는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저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안전을 깨는 건 바로 너희들이잖아. 적 호위함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접근했어요. 두 배와의 거리는 불과 500m였습니다. 함교 유리창 너머로 상대 장교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도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충돌 위험. 400m, 300m.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들이받을 작정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관 전속 후진, 선수 고정, 엔진이 굉음을 울리며 역추진을 걸자 거대한 물보라가 배 주위를 휘감았어요. 작은 배가 버티며 적 진로를 정면에서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멈춘 듯 했습니다. 오직 두 함정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100m, 50m. 적 호위함의 거대한 선수가 점점 다가왔어요.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적 호위함이 결국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돌 100m 전에서 천천히 선체가 기울며 방향타를 틀었어요. 물러섰습니다. 적함이 방향을 틀었어요. 갑판 위 장병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진짜 막아냈어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세요. 힘은 크기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용기와 원칙이 크기를 이겨요. 그 순간 무전이 울렸습니다. 여기는 중국 지휘부다. 오늘은 여기서 철수한다. 적 함정은 천천히 방향을 돌려 멀어졌어요. 거대한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해 바다는 다시금 고요를 되찾았어요. 그러나 장병들의 가슴속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작은 배들이 거대한 함정을 밀어낸 순간 그들은 진정한 다윗이었거든요. 저는 갑판으로 나가 장병들을 바라봤어요. 20살부터 50살까지 각기 다른 나이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6년간 바다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희는 깨달았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마음의 크기, 신념의 크기가 진짜 힘이라는 걸요. 아침 7시
서해 전단 작전 상황실에서 바다는 잠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모니터 위의 숫자들은 더 불길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북서쪽 150km에서 대규모 신호 포착됐어요. 호위함 3척, 보급선 1척, 구축함급 2척으로 추정됩니다. 공중에서도 이상 징후. 중국 본토 기지에서 제-26 8대, H-6 폭격기 2대 이륙 확인됐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부함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놈들이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려는 거네요. 저는 전방 유리창 너머 잔잔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다윗이 골리앗을 막아냈어요. 그러나 이제 골리앗은 더 많은 무기와 동료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퇴각은 후퇴가 아니라 준비였군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오히려 냉정이 배어 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합참 상황판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중국 외교 경로 통해 한국이 도발했다고 주장. 국제사회 선전전 개시. 미국과 일본은 동향 주시 중. 직접 개입 언급은 아직 없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가 먼저 쏘지 않았다는 기록 반드시 남겨야 해요. 모든 교신과 영상, 음향 증거 확보하세요. 이 싸움은 총탄만이 아니라 정보와 진실의 전쟁이기도 했거든요. 갑판으로 나가보니 장병들이 바다를 응시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냐? 저 함정들 구축함이면 우리 화력으론. 그래도 우리가 물러서면 끝이지. 여긴 우리 바다야. 저는 직접 갑판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을 향해 단호히 외쳤어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막는 건 단순한 물살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우리 땅, 우리 후손을 향한 파도예요. 그걸 막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병들의 눈빛이 다시 불타올랐어요. 20살 신병부터 50살 고참까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가 또 울렸어요. 적편대 120km 접근. 속력 유지, 직선 항로. 폭격기 2대는 미사일 탑재 추정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KF-21 전력 추가 요청하세요. 우리 해상전력 전원 전투 배치. 오늘 물러서지 않아요. 그때 통신병이 뛰어와서 보고했어요. 단장님, 청와대에서 긴급 지시 내려왔습니다. 무력 충돌은 절대 피하되 우리 해역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고 하네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라에서 우리를 믿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우리는 지킬 거예요. 끝까지. 음탐 장교가 다급히 보고했어요. 단장님, 수중에서도 이상 신호 감지돼요. 잠수함 추정.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바다 위와 바다 아래, 그리고 하늘에서 동시에 위협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모든 걸 걸어보죠. 부함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 단장님, 이번엔 정말 위험해요. 구축함 2척의 폭격기까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내일은 인천이, 모레는 서울이 위험해져요. 여기서 막아야 해요. 바다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멀리서 어둠 같은 점들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작은 승리의 여운은 이미 사라지고 이제는 서해 전체가 터질 듯 긴장으로 뒤덮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큰 싸움이 되겠군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이 바다를,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각오 말이에요. 오전 9시 40분 서해 한가운데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듯 수평선 너머로 중국 함대의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구축함 2척, 호위함 3척, 보급선 1척. 그 뒤편에는 전투기 편대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앉고 있었어요. 거리 50km 돌파. 속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음탐 장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KF-21 전투기 편대가 상공에서 진영을 갖췄습니다. 무전이 쏟아졌어요. 여기는 독수리 편대. 적기 12대 확인. 대치 진입합니다. 지상 레이더, 폭격기 2대 미사일 장착 확정. 우리 측 함대의 조준각도 형성 중이에요. 저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포신 고정, 전원 전투 배치.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먼저 쏘는 일은 없어요. 작은 함정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듯 진영을 짰어요. 마치 얇은 방패로 거대한 물결을 막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국제 주파수가 열렸어요. 한국 함정,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떠나라, 아니면 결과를 감당하라. 저는 바로 응수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에요. 당신들이 먼저 발포하면 역사는 누가 평화를 깨뜨렸는지 기록할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이어 상대 기체에서 들려온 짧은 무전이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라. 그 순간 레이더에 빨간 불빛이 번쩍였어요. 적 폭격기, 미사일 발사 준비, 카운트다운 진입.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짜였어요. 이번엔 정말로 쏠 작정이었습니다. 체프, 플레어 전개 준비. KF-21은 적 폭격기 요격 궤도 진입. 상공에서 우리 전투기들이 일제히 기술을 꺾었어요. 미사일 경보음이 귀청을 찢었습니다. 함포병들이 손에 땀을 쥔 채 방아쇠를 걸었어요. 적 함정의 포신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양쪽의 총구와 미사일 포드가 서로를 향해 굳어졌어요. 0.1초 차이로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에 따라 바다는 지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원, 마지막까지 버텨요. 오늘 우리가 무너지면 내일은 서울이 불바다가 돼요. 장병들의 눈빛이 타올랐어요. KF-21편대가 성층권을 가르며 급강하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도 미사일 포드를 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마치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카운트다운 2초. 제 손이 무전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1초. 그 순간 저는 가족을 생각했어요. 아내와 딸,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가족들을 말이에요. 0.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합참 주파수가 급하게 열렸어요. 긴급. 워싱턴과 베이징 직통 한 라인 연결됐습니다. 국제사회 강력 개입 중. 전원 발사 중지. 마치 얼어붙은 시간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적 전투기의 미사일 포드가 닫혔어요. 구축함의 포신이 천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적 편대, 속도 감속, 진로 변경 시작. 음탐 장교의 목소리에 상황실 전체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손에 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오늘 우린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갑판 위 장병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골리앗을 막은 게 아니에요. 민족의 생존을 지킨 거였거든요. 오늘의 우리가 바로 그 다윗이었어요.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폭풍의 심장은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기적같이 멈춰섰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 한국 정부는 모든 교신 기록과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쏘지 않았다는 진실은 전 세계 언론을 타고 퍼졌어요. 작은 배들이 거대한 함대를 막아냈다. 한국의 해상 억지력, 새로운 교전 모델 제시. 언론 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장병들이 더 이상 작은 해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방패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청와대에 보고차 올라갔어요. 대통령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단장, 그날 우리가 먼저 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네, 각하.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청와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해를 내려다봤어요. 그 푸른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전국 해경 간부들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청중석에서 한 간부가 손을 들었어요. 기술력과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나라가, 후손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어왔어요. 정말로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 이유였거든요. 6달이 지나고 저는 해경교육원에서 신입 경찰관들을 만났어요. 20살부터 30살까지 젊은 얼굴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그날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한 신입이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거든요. 뭔가요? 자부심이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그 젊은 얼굴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바다를 지켜나갈 테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서해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봐요. 언제든 다시 파도가 몰려올 수 있거든요.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우리는 정말 큰 시험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통과했어요. 어제 딸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그날 정말 전쟁 날 뻔했어요? 그랬단다.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어? 하지만 아빠가 포기하면 너희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풀렸어요. 새벽이 지나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서해의 파도는 전과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나라와 가족, 그리고 미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바다를 향해 속삭여요. 오늘은 막았다. 내일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파도가 완전히 멈추는 날, 그날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다. 26년간 바다에서 일했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느끼셨나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날 서해에서 우리가 지켜낸 건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해변이었고 어부들이 생계를 이어갈 터전이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였어요. 작은 배가 큰 배를 이길 수 있었던 건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의 크기 때문이었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우리나라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